어쨌든 우리 송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김용태 우리 위원장님은 퇴임이 예정돼 있는 건가요? 예, 6월 30일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번 뵙자고 했는데 가능하면 좀 많이 빨리 뵙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 이런 또 요구도 있긴 하던데 아무래도 좀 밀도 있게 말씀을 좀 들어보려면 원내교섭단체나 따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서둘러 뵙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외교 문제는 우리가 여야 구별 없이 함께 공동 대응해야 될 문제이기도 해서 성과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이번에 G7 회의 참석 결과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또 나토 회의 참석 문제도 아직은 확정을 못했는데 또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고 또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일상적으로 좋은 의견 많이 주시지만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도 따로 좀 듣고 싶었습니다. G7 회의는 뭐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어요. 아마 국제적으로도 관심 꽤 많은 상태였던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또는 어떤 위기 상황이 다 정리됐다라는 점들을 보여주고 특히 그 G7이 관심 가지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 또 회복력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표명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한 좀 함께 입장을 좀 조율해 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뿐만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서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들이 매우 크다는 걸 뭐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상황 또 거기에 좀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 외교 상황들도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면 좋겠고 특히 이번에 저희가 추경안도 내게 되는데 뭐 정책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게 너무 당연해서 다른 의견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압니다만 또 의견은 제가 충분히 좀 들어보고 조정할 수 있는 또 조정하고 또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들은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꽤 복잡하실 텐데 두 분 흔쾌히 이런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실 말씀은 뭐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충분히 하시면 저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또 야당이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역할은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에 대한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는 것일 수 있겠고요. 또 여당의 역할은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부와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통과 협치의 정치가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다수결의 일방적인 그런 주의가 아니라 비례의 대표성에 따라서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졌을 때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또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또 좋은 자리,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7가지 정도 좀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좀 말씀을 정중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경제성장, 민생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정부 여당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과 공급망 위기에 따라서 경제 불안정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 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빚 탕감 1.1조 원은 성실 채무 상환자에게는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앞으로 채무 상환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기에 보다 정의롭고 창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정부가 한정된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 국민의 돌봄, 생계, 주거, 의료, 안전, 저출산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외교 및 안보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점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되어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양국 간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외교와 안보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북 정책과 일본과의 수출 규제 갈등 외교에서 야당이 소외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보수 정권 역시 여야 초당 외교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심화되면서 안보, 에너지, 경제 위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정이 지혜를 모아서 외교, 안보, 통상에서 국익을 실현하는 지혜를 함께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사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소통과 협치의 지표가 됩니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을 여야가 합의해서 이에 맞는 인사가 추천되어 원만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하신 지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720일 걸렸다고 그래요. 대통령께서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지금 지지도가 60%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에 바라는 희망과 그 소망이 그만큼 크다는 걸 갖다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여기에 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과 그래서 인사청문회 등에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대표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갖다가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두 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저희가 진정적으로 대화가 되려면 신뢰라는 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신뢰가 쌓이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과 그리고 정치복원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지난 3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은 저희 쪽이었고요. 사실 외면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추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장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법 독립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일단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기회를 주시고 허니문이라는 게 그런 거의 한 종류 아니겠습니까? 추경 같은 문제만 봐도 윤석열 정부에서 아쉽고 정말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것이 100%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을 요구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모든 정책에서 제일 나쁜 것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면서 충분히 보정도 가능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뭐 과문하지만 저 외람되지만 인사가 제 주특기입니다. 인사에서 할 때 항상 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사는 여론에 흔들리면 그 인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에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것을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하거나 또는 그 공개되지 않는 사실, 그런 사실에 의해서 이 인사를 거기에다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은 그 인사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총리 문제에 한정을 하면 그래서 청문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거를 저희가 어떤 사실로 비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그리고 이전서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사실입니다. 정부가 바뀌면은 사실 이 문제들을 갖다가 이 문제들에 대한 태도가, 스탠스가 바뀌고 한 것이 인사청문회에 관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인사청문회, 인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인사청문회 법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야당, 우리 국민의힘도 깊게 인식을 하고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법의 개정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정말로 저희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후보를 갖다가 후보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유능한 인재가 거부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거는 뭐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이대로 두면 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법 독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요구하기 전에 저는 반성하는 것이 외람되지만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일가에 대해서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그러니까 그런 척결 의지를 갖다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12월 3일 친위 쿠데타에 의한 내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가를 갖다 누란의 위기에 빠뜨린,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배출했던 국민의힘에서 진정 어린 반성의 토대 위에 협치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대통령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얘기하는 중 아니겠어요?